창세기 41장 8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8절. 그리고 그가 아침이다. 그리고 그 마음을 괴롭게 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는 보고 있다. 애굽의 모든 점쟁이 보내고 있다. 예, 보내고 있다. 애굽의 모든 점쟁이에게 그리고 모든 지혜로운 자에게 그리고 바로는 그들에게 그의 그 꿈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바로의 그 꿈을 해석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 꿈을 꾸던 그날 아침에 바로는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마치 술 관리장과 요리 관리장이 꿈을 꾼 다음날 아침에 그러했던 것과 같이 애굽왕 바로의 마음도 괴로웠습니다. 이 꿈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니까요. 너무도 뚜렷한 꿈인데 이해를 못하면 힘들죠. 바로는 애굽의 모든 점쟁이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혜로운 자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고 그 꿈을 해석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꿈을 해석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꿈을 통해 계시해 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로의 꿈을 해석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천비더기도 꿈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지혜로운 자도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이들이 모두 인간의 지식을 가진 자들이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지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꿈을 해석하지 못하죠. 9절. 그러므로 술 관원장 그는 바로에게 분명하게 말하게 되었다. 그는 그 말이 오늘 나는 나의 그 죄를 기억하게 만든다. 지혜롭게 말하는 거죠. 바로 생일날 술 관원장은 감옥에서 들어 올려져 자신의 직분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요리 관원장은 나무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술 관원장은 자신의 생명을 구원받은 1년에는 구원받은 지 1년째 되는 날에는 그렇게 써야겠네요. 술 관원장은 자신의 생명을 구원받은 지 1년째 되는 날은 자신의 생명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 과정을 기억하지 못해요. 그러나 2년째 되는 해에 바로의 생일에 바로의 꿈 이야기가 세상에 이슈가 되었을 때 술 관원장은 2년 전 자신의 꿈을 해석해준 요셉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리고 애굽 왕 앞에서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술 관원장이 요셉의 이야기를 왕에게 하지 않은 것은 여기서 한번 더 조금 관심 있게 보기 위해서 줄을 바꿨습니다. 술 관원장이 요셉의 이야기를 왕에게 하지 않은 것은 자신의 죄를 왕이 기억할 것 같아 의도적으로 기억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거 제 생각입니다. 괜히 긁어부스럼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문제가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자신의 죄를 기억할 여력이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지금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죄를 지어가지고 감옥에 갔던 그 일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왕에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 만하죠. 왕 자신의 꿈이 왕 자신의 꿈이 더 다급한 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술 관원장은 자신의 과거의 일을 기억하고 그 일을 왕에게 말하게 됩니다. 술 관원장이 좀 지혜로운 것 같죠. 10절. 바로는 그 종들에게 노하였다. 그리고 나를 가두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호위대장의 집 감옥에 그리고 요리 관리장을 여기 나는 술 맡은 관원장이고 요리 관원장이죠.
술 관원장은 2년 전의 일을 기억하고 왕에게 그 일을 기억하게 합니다. 자신도 기억할 뿐 아니라 왕도 그 일을 기억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을 기억하는 것은 왕이 자신의 꿈을 요셉이 해석할 수 있도록 부탁하는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 기억이요. 요셉이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부탁하는 결정적인 중요한 역할을 해요. 왕도 기억하고 있고 술 관원장도 기억하고 있으며 또한 실제적인 사실로 드러난 그 일을 통해 왕에게 문제가 되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을 준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시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과거의 슬픈 기억은 최소한 2년 후에 그 기억을 서로 공유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2년 후에. 근데 또 2년 후에 기억하는 것도 그냥 그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아픈 기억은 그 기억과 해석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을 때 서로 공유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있을 때 그 기억을 서로 공유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새로운 것과 아픈 기억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적촉점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픈 것과 해야겠네. 아픈 기억과 새로운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접촉점. 이게 이제 그 시간이라는 거죠. 그 시간.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본 겁니다. 11절. 그리고 그는 한밤에 꿈을 꾸었다. 그 사람이 나의 꿈을 해석했다. 여기서 그 사람 누굽니까? 요셉이죠. 술 권원장은 2년 전 자신의 꿈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2년 전에 요셉이 해석해 준 것을 기억했습니다. 12절. 그리고 우리와 함께한 그 히브리 소년 호위대장의 종이 된 그는 이곳에 있다. 그는 그곳에 있답니다. 그곳에. 아직 그 감옥에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에게 확실히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는 우리의 꿈을 해석했다. 우리 각자의 꿈을 그가 해석했다. 요셉은 2년 전에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함께 있었는데 지금도 호위대장 종으로 감옥에 있다는 거죠. 그는 우리 각자의 꿈을 해석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는 그 꿈에 대해 해석을 확실히 말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지금 바로 왕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 왕의 술 관원과 요리 관원의 꿈을 해석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뺄라다가 그냥 놔둡시다.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해석한 대로 되었다. 그것은 이와 같다. 나는 전직이 회복되었고 그는 매달려 죽었다. 그러니까 그 꿈 해석이 분명하다는 것을 지금 강조해서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요셉이 그들의 꿈을 해석한 대로 그들의 실제 상황이 그대로 되었습니다. 요셉이 해석한 대로 술 관원장은 그 직이 회복되었고 요리 관원장은 매달려 죽었습니다. 이는 요셉의 꿈 해석이 정확했음을 드러내는 거죠. 왕이 이제 술 관원장의 말을 믿을 수 있게 해주는 말이 뒷받침되는 말이죠. 술 관원이 사실의 이야기를 왕에게 말했고 왕은 술 관원의 말을 믿을 것이냐 믿지 않을 것이냐에 믿을 것이 믿지 않을 것이냐가 남아 있죠. 이제 믿는다면 왕이 요셉에게 말할 것이고 믿지 않는다면 요셉에게 말하지 않겠죠. 자신의 꿈을. 사람은 사실의 이야기를 해도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거짓을 말해도 그 거짓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디바르 아내와 우리가 된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거짓을 이야기해도 믿잖아요. 또한 거짓을 알면서도 그 거짓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보디발이 그랬죠.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그 믿음에 대한 책임은 자신에게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책임은, 그 믿음에 대한 책임은 자신에게 있어요. 이렇게 볼 때 8절에서 13절까지 내용은요. 술관원은 2년 전 요셉이 자신의 꿈을 해석했다고 바로에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